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40총선에서 부산 선거구 18석을 모두 석권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오늘 오전 40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부산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서병수, 조경태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헌승, 김도읍 후보가 맡았습니다. 총괄선대본부장에는 전복민 부산시당 위원장과 이헌승 후보가 임명됐습니다. 총선 후보들은 당을 상징하는 색깔인 빨간색 운동화를 신으며 18개 지역구를 모두 석권하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헌승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부산의 18개 지역구는 단 하나의 승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후보들은 현재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소득 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정책 탓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지역구와 상관없이 총선 승리를 통해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경태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은행 본사가 이거 부산에 유치돼야 됩니다. 일부 참석자는 경선 과정에서 겪은 내홍과 갈등을 의식한 듯 이전에 겪은 일들은 잊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부산 지역 각종 현안과 관련한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위기 국면에 접어든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육아에 대한 부담일 겁니다. 부산시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산형 육아 친화 마을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공동육아를 꺼내들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4개 구를 대상으로 시작했던 부산형 육아 친화 마을 운영 지원 사업을 올해 9개 구군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육아 친화 마을은 이웃의 육아를 돕는 사슬이 마을 전체로 이어져 육아 부담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다같이 키움 해결단 등 부모들이 함께 모여 육아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육아 아빠단에 그치지 않고 올해는 육아 엄마단, 육아 할미단, 육아 시스터즈 등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부산 진구의 놀이터 찾기, 연제구의 팝업 놀이터, 강서구의 육아 친화 마을 지도 등 각 지역별 맞춤형 사업도 실시됩니다. 시는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육아 친화 마을 사업이 큰 틀에서 부산형 육아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지역의 약간 특성을 살리되 시의 그 단일화된 메시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는 참가자들과 육아 친화 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수시로 실시해 사업을 보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어떠한 형태의 공동 육아 문화가 부산에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전국적인 맨발 걷기 열풍에 부산 곳곳에서도 맨발길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맨발길에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는 최근 예산 10억 원을 들여 준공한 반려휴 여가녹지 공간에 세족장과 신발장을 포함한 맨발길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해운대구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맨발길은 무려 5곳으로 억대 예산이 책정됐고 올해 2차례 걷기대회 행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강서구와 기장군, 부산 진구 등 다수 지자체가 지역 곳곳에 맨발길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난달 아예 지원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연제구와 남구 등에는 맨발길을 공약으로 내건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맨발길에 각종 우려와 비판도 나옵니다. 일반 산책로보다 관리가 어렵고 발을 씻는 시설 등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행정력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또 이용객이 발을 다치기 쉬워 안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해운대구 관계자입니다.
시간별로 걷다 보니까 이제 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 차원에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황토 같은 경우는 유실되고 계속 보충을 해줘야 돼가지고 세족장도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랑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특히 맨발 걷기 효능이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만큼 무비판적으로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거쳐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신생아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남편인 부산해경 소속 30대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동을 학대해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아동이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수사 당시 서로 말을 맞췄다며 무거운 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뇌손상을 입히고 31차례나 혼자 두고 외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암호화폐 투자 거래소 홈페이지를 조작하고 가짜 투자 계약서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잔고를 수백억 원으로 위조한 화면을 보여주면서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부산의 한 병원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부산과 울산, 경남의 경기는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악화했습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은 기계와 운송장비, 섬유 제품 등 대표 업종의 부진으로 이어졌고 팬데믹 기간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의료정밀과 전자제품 생산 활동도 위축하는 등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부산 지역 주택 전월세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부동산 서베이에 따르면 1월 부산의 주택 전월세 거래는 14,700여 건으로 앞달보다 27.2% 늘었습니다. 이 중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7.7%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봄 이사철로 전월세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던 부산 사상구 방과후 초등 돌봄시설이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찾아 운영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사상구는 최근 엄궁동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수탁자로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을 최종 선정했으며 해당 법인은 돌봄센터를 이달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합니다. 사상구 첫 방과후 초등 돌봄시설로 문을 연 해당 센터는 최근까지 운영해온 법인과 임대료 지원 문제를 이유로 재계약이 무산된 후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해 돌봄 공백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초대 대표로 김상민 전 국회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오전까지 약 2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오후 들어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은 12도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0.1도, 습도는 9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지일이었습니다.